이게 이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자의 장애 예. 유무, 뭐 피해 기간, 피해 정도, 또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나이, 뭐 범행 이후의 사정, 또 합의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친족 관계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또는 뭐 가해자가 여러 명의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변호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 사실 성범죄가 가볍다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굳이 그 안에서 경중을 따지자면 가벼운 성범죄에서 초범인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선고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게 그나마 가벼운 사건에서의 형량이고, 이런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초범인 경우에는 대체로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근데 아닌 경우에는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사실 좀 높습니다. 이 정도 사건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 암이 일기냐 사기냐 이거에 따라서 의사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없냐가 사실 결정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미 행위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판사한테 설명해낼 수가 있느냐 이게 제 변호사의 역량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대체로 변호사들이 그런 역량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 몇억 원을 주고 선임을 해야 되는 서울의 대형 로펌이나 지방의 작은 변호사나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건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걸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해내느냐의 차이이긴 한데, 문제는 그 변호사랑 의뢰인인 내가 또 얼마나 합이 잘 맞느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는 실제로 내 이야기를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랑 나랑 얼마나 합이 좀 잘 맞을 것 같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무죄를 무조건 약속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성범죄 사건이긴 합니다. 일단은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이 말은 하고 저 말은 숨기거나, 뭐,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뭐 침소봉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허점을 끝까지, 극한까지 파고듭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상담료 주고, 내가 돈 주고 선임한 내 변호사인데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냐 싶을 정도로, 저는 극한까지 의뢰인을 몰아가면서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최대한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제가 판사를 설득할 수도 있지만, 의뢰인 스스로가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논리 있게 스스로 정립해낼 수가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결국 진술은 의뢰인 본인이 하는 거지 변호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법정 재판 단계에 가서야만 비로소 어떤 특정 진술들을 변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합이 잘 맞냐 안 맞냐 이걸 찾는 방법은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편집할게요. 네, 다 편집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합이 잘 맞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은, 그 변호사가 그런 이제 질문들을, 나에게 공격적인 질문들을 해올 때 내가 얼마나 그거를 좀 잘 참아내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설명을 잘 해내는 의뢰인이라면 변호사는 누구든 어떤 변호사가 됐든 간에 어, 의뢰인을 조력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